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강현철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부자들의 자녀 교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금교육 팁을 찾아드리는 부자들의 자녀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전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유럽으로 좀 가보려고요. 그래 유럽 주식의 이제 거장으로 이제 꼽히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교육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좀 오래된 분이죠. 1906년에 헝가리에서 태어나셨어요. 헝가리의 유대인이시죠, 이분이. 네. 유대 집안에서 태어나셨고요. 예. 18살 때 프랑스 파리로 가서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주식 공부하라고 시킨 거죠. 네, 원래는 아버지가 보냈어요. 자기가 뭐 미술 평론가나 예술하고 네, 싶었는데 네, 예술 쪽을 예, 공부하다가요. 이거는 해라 해가지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곳에서 이제 투자 인생을 또 보내시다가 99년도에 93살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야, 벌써 한 20년 전 얘기네요. 그쵸, 예. 벌써 20년이 됐고 진짜 저는 투자의 거장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네. 코스톨라니를 굉장히 좀 부러워하는 거는 음, 이분은 코스모폴리탄 세계인이었죠. 예.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세계인이었고 투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에도 굉장히 조예가 조예가 깊어서 깊었다고 하죠. 그쪽에 교류도 많이 했었고 음. 그러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어떤 투자 비즈니스를 정식으로 잠깐 하긴 했었어요. 이분도 네. 투자해서 하긴 했었지만 음, 기본적으로 이런 자유로운 삶 네. 이것 자체가 저는 제일 부럽습니다. 예. 이분인데 쭉 보니까 인생을 보면 예. 인생 산막을 사셨더라고요. 오. 처음은 이제 투자 인생을 어. 해가지고 35살까지는 이제 직접 투자를 주로 하셨고, 근데 2차 대전이 터져가지고 그때 이제 미국으로 그쵸. 옮기셨는데 그때 아마 현재 가치로 한 400만 달러 정도 되는 투자금을 음. 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10년 동안 미국에서 이 주요 투자 회사들의 뭐 주주 또 관리자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이게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너무 왜? 이게 돈이 많으면 또 우울증이 오나 보죠. 네. 뭐 하여튼 아. 그래서 인생 2막을 작가로서 시작하셨습니다. 또 그래서 좀 원래 자기가 예. 이분이 원래 글을 쓰고 싶어 이랬던 것 그런 사람도 물론 있으셨겠지만 예. 자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찾아온 갑작스러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글을 쓰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금융 저널리스트로서 이제 책도 쓰시고 예. 뭐 그랬던 거고 1960년에 프랑스어로 첫 책을 냈는데 이것이 증권 시장이다. 뭐 예. 책을 내셨다고 하고 그 이후로 한 13권의 책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4년부터는 독일의 경제 잡지 캐피탈이라는 잡지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인생 3막을 또 사시게 되는데 요게 1974년에 친구인 고트프리드 헬러란 분하고 이 커피숍 등지에서 이제 조그만 증권 세미나들을 이제 여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강연으로서 또 인생 3막을 사시게 됐죠. 그래서 교육자죠, 일종의. 예. 강연가긴 하지만 네. 사실은 올바른 증권 교육과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기 위한 거니까 사실은 이런 교육자 삶인데 의외로 인류 투자가들 중에 교육자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버핏도 그 계속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잖아요.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강의도 했었고 예. 의외로 그렇게 강의를 꾸준히 했던 사람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근데 뭐 우리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뭐 대학교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개인 강좌를 만든 거죠. 네. 그것도 가장 뭐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개인 강좌. 예. 이게 당시에 이제 증권 시장의 교수 뭐 이런 별명도 그쵸. 얻으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 세미나는 30명밖에 없었는데 아. 결국 20년 동안 한 3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참석하면서 엄청난 소위 팬층을 형성하면서 유명 또 강연자로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분도 나비 넥타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비네타의 상징이었죠. 예. 네. 그렇다면 이제 투자를 멈춘 건 아니었어요. 보니까 예. 마지막 책 제가 읽어보니까 뭐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이 마지막 책인데 제목을 너무 잘 졌어요, 이거는. 여기도 보면 예. 자기 이제 회고하면서 얼마 전부터 이제 본인이 이제 장기 투자자에 속한다. 그래서 강연가 인터뷰 때문에 여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투자에 몰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가 됐고 음. 현재 500 종목의 주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소수 집중 투자자가 아니네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자기는 이제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추가로 살 뿐이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투자를 멈추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돈이 많으시니까 이제 계속 사서 모으는 거야. 네. 사실 버핏도 음. 파는 것보다 사는 게 훨씬 많을 걸요. 지금 그러니까 끝까지 보유하시는 것 같아요. 예, 워런 버핏. 특징들이세요 네. 이런 분들이. 네. 예. 그리고 또 1980년대인가 그 제정 러시아 채권을 이제 사가지고 결국은 러시아가 갚을 것이다. 그쵸. 뭐 이런 데 베팅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액면가의 한 1%쯤에 사가지고 60회의 투자 수익을 올린 걸로 되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전설적인 예. 얘기 중에 하나죠. 나이 드셔도 계속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분 코스톨리아니는 되게 재밌는 말도 흥미로운 그렇죠. 그런 그래서 재밌는 말도 많이 남겼잖아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게 네. 되면 이 투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그 어록들을 퍼서 날르는 네. 몇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음. 뭐 당연히 워렌 버핏, 음. 피터 린치, 음. 재상의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 세 분이 네. 3대장이 아닐까. 예.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이 예. 이게 회자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 부자 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한 게 또 재밌죠. 저는 예. 굉장히 좋아해요. 예. 이 문장은. 예. 예.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첫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둘째, 유명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셋째. 그리고 셋째는 주식 투자를 한다. 이 예. 3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첫 번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음. 해당되세요 안 되세요? 이건 비밀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유명한 사람 아이템을 갖는다. 현재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결국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일반인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주식 투자밖에 예. 없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18살 때 처음 이제 파리 아까 얘기했듯이 증권거래소에 가서 한 노인한테 들은 말. 이것도 예. 되게 많이 회자가 됩니다. 이게 투자 심리를 얘기를 할 때 예.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예.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일세. 주식보다 바보가 많은지 바보보다 주식이 많은지일세. 뭐 이 얘기를 들었다는데 이게 주가 등락 요인이 아주 간단하다. 예. 예.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주가는 떨어지고 예.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주가는 오른다. 뭐 이 예. 얘기입니다. 예. 예. 이게 코스톨라니는 부언하자면 시세는 돈 플러스 심리 네.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 투자 심리를 인간에 대한 투자 심리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그거를 이해하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됐던 게 18살 때 파리 증권거래에서 만났던 한 노인의 얘기를 하고 이제 네. 이게 참 많이 인용이 예. 돼요, 진짜. 예. 또 하루하루 시세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말로도 하나 유명한 게 있죠. 예. 국제적인 우량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몇 점 뭐 산 다음에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사 먹고 몇 년 동안 푹 자라.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죠. 예.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라.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인용되는 문구입니다. 예. 코스톨라니가 이제 주식을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코스톨라니 달걀이라고 엄청 또 또 유명하죠. 유명하죠. 엄청 유명하죠. 달걀 모형 이렇게 자주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제일 나오는데 유명한 게 이제 예. 이 바보 얘기, 달걀 얘기, 예. 개 얘기. 예. 주인과 함께 산보하는 개 얘기 예. 유명한데 예. 오늘 여기서 코스톨라니 달걀 소개시켜 주실 예. 거죠. 예. 달걀 보면 이렇게 달걀처럼 생긴 이렇게 나오고 예. 이 바닥에서 꼭지로 올라갈 때 조정 국면에서 시작해가지고 접근 국면 또는 동행 국면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과장 국면, 그쵸, 과열 꼭대기 국면까지 올라갔다. 올라간다 할 때 이 조정 국면에서는 매수를 하고 이 동행 국면 이때에서는 그냥 기다리거나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계속 예. 보유하고 마지막에 과열되면 주식을 매도해라. 예. 뭐 이런 식이죠. 이게 이제 말처럼 쉽지만 굉장히 예. 어렵습니다. 이게. 예. 이 심리를 상당히 예. 잘 표현을 했는데 사람 심리는 또 이게 쉽지 그쵸. 않아요. 예. 사실은 이 뭐 저는 뭐 코스톨라니만큼 깊이 있게 알지 못하지만 주식시장은 다수의 그냥 제한이 없는 시장 참여자들이 매일매일 자기 감정 상태에 따라서 경매를 하는 100% 완전 경매 시장에 가깝기 네. 때문에 이게 뭐 입찰가가 막 과열되기도 하고 터무니없이 나오기도 하는 시장이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그래서 이 투자 심리라든가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행동하기는 되게 굉장히 쉽지 어려워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 코스 달걀 예. 같은 것들 어떤 분은 제가 옛날에 뵀던 분은 자기 사무실 앞에 책상에다가 달걀을 그려놨어요. 그래요. 예. 예. 출력을 해가지고 음. 붙여놨어요. 음. 왜 그러냐고 그거 했더니 꼭 실천해야 되겠다. 자기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감정 같은 게 시장을 약간 이해하고 자기가 좀 사거나 팔 때 어떤 흔들릴 때 이런 거를 보면 좀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네.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막 조정구면 막 주가 떨어질 때 사려는데 그 사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 과열구면 막 주가가 올라갈 때는 팔려고 그러는데 아예 올라가면 더 아, 올라갈 더 오를 것 같죠, 같거든요. 사람이. 예, 그래서 심리상 쉽지 않은데 요거를 잘 기억해서 예. 요렇게 주식시장이 돌아간다는 거를 잘 기억해라. 이게 예. 코스톨라니의 달걀 예. 모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코스톨라니가 예. 이렇게 인류 투자가의 인류 투자 교육가 강연자가 된 것은 사실은 부모의 네. 영향 아닙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사실 부모님 영향이 예. 컸죠. 예. 이 헝가리에서 아까 태어났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헝가리에서 주류 제조업을 하는 되게 부유한 집안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제 예 2 명의 형하고 1 명의 누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제 그 부모님이 18살 때 이제 파리에 가서 주식 공부를 하라고 인제 보낸 거거든요. 예. 거기 이제 파리에 인제 18살 자기의 때 친구가 있었어요. 아버지 친구가. 저는 좋은 대학 가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우리 방 기자님도 18살 때 그런 얘기 들으셨죠? 좋은 대학 가라고. 아무래도 인제 저희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 가라 뭐 이런 거죠. 예. 예. 근데 이때는 한참 옛날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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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학도 인제 좋은 데 대학 가서 인제 예술 공부하고 있었는데 예. 그거 인제 때려치고 가서 주식 공부해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 예. 이 헝가리라는 데가 되게 좀 특이한 데인데 지금은 뭐 별로 크지 않은 나라지만 유럽의 변방처럼 돼 있지만 예. 이때는 상당히 사실 큰 나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그쵸. 하나 예. 그 이후로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나라였고 예. 당시 인제 이 유럽의 곡창지대 해 가지고 옥수수와 귀리 이런 거를 많이 생산하던 나라였대요. 그래서 곡물 시장이 되게 발달해서 이 나라 자체가 되게 이 곡물하고 시장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상당히 투자 개념을 익히게 됐다는데 몇 가지 인제 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자기 책에 소개해 놓은 게 있는데 예. 뭐 재미있는 거 뭐 1-2 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인제 삼촌하고 이제 헝가리하고 오스트리아가 이제 축구 경기를 할 때가 있었대요. 예, 국가대표 축구 경기하면 다들 관심이 높잖아요. 그쵸. 예. 또 유럽 사람들은 뭐 네. 축구 엄청 좋아하니까. 근데 비가 엄청나게 와서 축구 경기가 인제 취소가 됐답니다. 근데 삼촌이 오히려 되게 축구 경기가 취소됐다고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건 뭐지 그랬더니 삼촌은 얘기한 게 비는 행운을 불러온다. 내일이면 상품 거래소에서 귀리 가격이 폭등할 거야. 그러면서 나는 몇 주 전부터 이날만 기다리고 있었어. 뭐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기 어릴 때 뇌리에 딱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이제 풍작이 되면은 귀리 가격이 폭락한다. 이래서 미리 투자를 해놨던 거죠 삼촌은. 그 얘기 이제 막 어린 저 조카한테 해주니까 이게 코스톨라니가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축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비다. 그 가격의 움직임 네.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던 거네요. 그렇죠. 또 당시 헝가리에서는 또 주식 열풍도 불었다고 그러는데 이 열풍이 불면 다 읽듯이 이제 소문에 사고 소문에 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어릴 때 코스톨라니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딱 많아서 어떤 소문 없을까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친구랑 그 얘기하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하는 얘기가 고등학교 때 얘긴데 뭐 이 유럽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 이후에 휴전을 해서 유실된 배들을 복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뭐 해운 산업을 육성하게 될 거다. 뭐 이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해운 주식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자기 친구들 돈하고 친척 여동생 돈까지 모아 가지고 오세아닉이란 회사의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오세아닉. 그 해운 회사 같죠? 아무래도 오세아닉 그러면 저기 호주 이름이? 이런 데 느낌 예. 나잖아요. 예. 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오세아닉이 해운 회사가 아니라 통조림 회사였대요. 그래서 물론 돈을 벌긴 벌었는데 이게 돈을 벌 때 반드시 또 정보가 좋아야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교훈을 얻었다고 하네요. 예. 자, 이 말 들으니 갑자기 저는 생각나는 게 70년대 건설주 파동 불 때 건설주 오를 때 그 회사들이 건설 회사가 아닌데 건설증권. 예. 건설증권 증권사잖아요. 그런데도 예. 이제 뭐 이름 붙었다고 올랐던 거. 네, 건설증권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러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죠. 예. 뭐 미국에서도 한때 철도 열풍이 불 때 뭐 호텔이고 뭐 어디고 다 그냥 철도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막 그 주가를 띄우고 뭐 그랬다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시장 참여자들이 투기 국면에서 느끼는 한참 이제 초기 심리는 다 국면에는 비슷한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릴 때 뭐 이런 분위기에서 투자 개념을 익히고 결국 파리에 가서 주식 투자를 배워 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근데 이제 코스톨라니는 뭐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긴 했는데 늦게 했나요? 늦게 했던 왜요? 58인가 뭐 하여튼 늦게 했다고 그러는데 뭐 자녀도 없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아. 있어요. 근데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이제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예예예.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뭐 자녀 교육에 투자하면 미래에서 그들에게 높은 이자를 돌려받을 것이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예. 얘기들을 한 적도 있고요. 예. 근데 예. 이게 참 자식이 코스톨라니까 네. 그런 거지. 요즘 같은 때는 우리나라 상황을 보게 되면 자식이 음.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비용 요인이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하여튼 본인은 이제 부모님한테 뭘 많이 돌려줬어요. 이제 나중에 얘기가 그쵸, 그쵸. 나오겠지만. 예. 한번 이제 주식 투자 세미나에서 예. 한 대학생이 아들에게 투자자가 될 거를 권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뭐 이런 걸 물었대요. 아 근데 잠깐 저도 이거 한번 예. 여쭤보고 싶어요. 방 기자님. 방 기자님이 그 자제분이 딸만 네, 둘 딸만 둘 있습니다. 예. 딸들에게 투자자가 되라고 권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금 제가 투자자가 잘 아직 뭔지 몰라 가지고 예. 권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예. 이 코스톨라니는 이때 투자자였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합당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코스톨라니는 답이 천만에 그렇게 안 노. 시키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코스톨라니는 여러 번 이제 책에서 투자자가 되게 좋은 직업이다. 예.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었어요. 그쵸. 되게 상상력도 요구되고 모험심도 요구하는 예. 직업이라고 본인이 계속 예.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예. 단순히 돈 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돈을 뭐 만들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예. 이런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동시에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예.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도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와 리스크 이게 공존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 아들이 있었다면 이거를 쉽게 권하기는 어렵다. 그 본인이 한 두 번 정도 파산을 했어서 네. 그런 경험이 좀 이렇게 음. 여기에 반영이 돼 있는 것도 같아요. 저는 네. 또 보기에.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더 재밌어요. 예. 내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면 당연히 음악가가 되라고 했을 것이다. 아. 그리고 둘째가 있다면은 화가, 예. 셋째가 있다면은 언론인 또는 작가가 되게 했을 텐데 마지막 넷째까지 있었다면은 당연히 투자자를 시켰을 것이다. 왜냐하면 왜요? 왜? 결국에는 그 녀석이 나머지 가난한 세 형제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할 테니까 말이다. 이렇게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건 투자자밖에 없다. 아까 얘기한 걸로 다시 돌아가죠. 주식 예. 투자밖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는 셋째 아들, 네. 방 기자님은 셋째 아들 쪽이시네요. 언론인. 언론인, 예. 예. 가난한 세 아들 중에 한 명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실제 코스톨라니는 몸소 이 말을 증명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 2차 대전 후에 이제 헝가리가 이제 또 그쵸. 공산화되면서 예, 독일이 이제 예. 들어오면서 독일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공산화됐죠. 예. 그러면서 이 부모님이 파산을 했어요. 아. 결국 근데 그 부모님을 스위스로 모셔가지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게 한 게 이 막내 아들이 자식 결국- 주식 투자로 번 돈으로 결국은- 안락한 결국은- 노후를 보내겠다. 예. 자기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또 코스톨라니는 주식 투자를 어릴 때부터 좀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학창 시절부터 주식 거래를 실습하고 가능하면 투자 철학까지 익혀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경험들이 축적돼서 나중에는 마치 주부들이 요리나 가사에 익숙해지듯이 자연스럽게 투자와 마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했어요. 예. 개인적인 훈련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랬어요. 투자도 역시 훈련이 예. 필요하다. 이런 예.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저는 굉장히 재미난 것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폴 사무엘슨 교수 미국인 최초의 노벨 경제학사이자 그 당시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였었지만 이분이 정말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에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뿌리를 제공한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모든 정보를 반영된다. 그럼 가치 투자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음. 폴 사무엘슨이 엄청나게 부자로 죽잖아요. 음. 그 부자로 된 비결 중에 하나가 음. 노벨 상금도 있고 책도 많이 팔렸지만 버크셔 회더의 오랜 주주였었어요. 예. 버크셔 주식을 음. 심지어 사서 모았어요. 이 사람은. 음. 자기가 만드는 이론과 맞지 않는 것은 반대되는 근데 얘기죠. 저 거꾸로 버크셔에서는 생각해- 종목을 찾아내가지고 예.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예, 회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이론과 경험의 차이를 잘 알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코스톨라니도 투자에서는 네. 이론보단 때론 훨씬 더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네. 것 자체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경험은 미리 하는 게 좋거든요. 음. 이런 경험은. 그래서 여기서 어릴 때부터 투자 분야에 익숙하게 하는 경험을 키워 나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실제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18살 그쵸. 주식 투자하고
전부터 주식 투자했지만 주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운 건 18살 때부터 배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젊은 세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증권 계좌를 만들어주고 같이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보고 아마 지금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만들어놓은 계좌에서 지금 초중 고상의 학생들 중에 투자를 시작한 학생들 중에 제 생각엔 한국에 세계적인 투자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 예. 미래 워런 버핏 또 예.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한국에서도 같은 나올 것이다. 예,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예.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가 이제 그걸로 끝나는 예. 한마디만 더 해주시죠. 예. 예. 지금 이제 아이들한테 일찍 가르쳐서 예. 우리 아이들이 투자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또 그 중에서 워렌 버핏과 같은 세계적인 투자가가 나와서 그 사회에 좀 좋은 일을 하는 걸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같이 바라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럽에서 최고의 주식 투자자로 꼽히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교육 그리고 어렸을 때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부자들의 자녀교육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